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사건 최근에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제출한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하고 1년 뒤에 국가수에서 시행한 태블릿 분석 보고서, 포렌식 보고서 내용이 상이하고 많이 삭제된 정황이 나타났죠. 그리고 최근에 태블릿 PC에 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람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태블릿 PC의 실질적 주인 김한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상태에서 저희는 기존의 검찰이나 국가수가 분석한 보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해서 피고인 측이 직접 이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 자체를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 법원 측에 요청을 하였고, 이 재판부에서 그것을 올해 8월 중순에 검사로 하여금 그 이미징 파일을 열람 등사를 허용해줘라, 이런 제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오늘까지도 해당 파일을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2달이 넘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몇십 통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이거 법원에서 명령이 나왔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판 기일이 임박해서 담당 공판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했죠. 해당 태블릿 이미징 파일 중에 원래 파티션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저희가 5개 전체를 복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중 4개는 없다. 그리고 하나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만 제출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저희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디지털 증거의 원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것을 검찰이 분석한 그 근원적인 파일이 훼손됐다고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 또는 삭제하려고 한 주체가 검찰 자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게 강하게 어필할 것이고, 검사가 이 신성한 법원의 명령조차 어겨가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 그렇다면은 우리 피고인도 판사님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이 검찰의 전무후무한 증거 조작 의심, 증거 훼손 인멸 의심, 저희는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 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에는 좌우가 있습니까? 저희는 진실에는 좌우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믿고 그 신념으로 태블릿 진실 투쟁에 뛰어든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 한양대학교 교수이자 지금 현 M4렌식 센터장 김인성 대표님, 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인성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사건이 거의 다 끝나갈 때 불러가지고 제가 고생을 하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탄핵 계기가 지금 2016년이니까 4년이 지나갔는데, 최근에 제가 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뭔지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 미디어워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원본에 대해서 좀 확인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봤더니 이 태블릿
대해서 지금 JTBC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게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 안 했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그 원본 이미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부터 확인해야지 그거 받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2009년경에 이제 채열 환경재단 대표 사건에서 그 회계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조작 보고서를 낸 걸 이제 밝히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포렌식을. 그 이후에 그 서울시 탈북자 간첩 사건에서 국정원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그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가지고 무죄인 그 유성 씨를 유죄로 만드는 그런 조작 사건을 밝혀낸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수, 뭐 국정원, 뭐 여러 사건들 그리고 세월호 때 이제 제가 디지털 정보를 다 복구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공안 사건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사건 뭐 이런 그 언론에 보도될 때 무시무시한 사건들에서도 이 변호인들이 다 원본 증거를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그거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와가지고 원본 어딨냐 그랬더니 원본 못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받아내라.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공안 사건에서도 결국은 다 줬거든요. 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변호인들한테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증거를 보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증거를 안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뭐 조작이었지만 그 사건에서도 모든 증거를 국정원이 제출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가 훼손된 것들은 쳐내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 이 변호인들이 원본도 확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법원에서 변호인들한테 증거를 줘라 라고 했는데 2달을 넘게 끌다가 지금 증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는 제가 처음 경험해 가지고요. 이 국정원들이 조작을 했더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증거를 줬거든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번 사건에서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든 그 태블릿으로 뭐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의 가장 물증인 태블릿에 대한 원본 증거를 제출 안 하고 훼손시켜 버리고 이거 제가 처음 경험합니다. 지금 내가 10년 동안 국정원 뭐 검찰하고 싸웠지만 국가수하고도 막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제가 막 열심히 싸울 때는 뭐 저보고 좌익이다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제가 뭐 청와대에서 부르고 한자리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세월호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세월호로 정권 잡은 이 정권에서 저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요. 그리고 드루킹이 찾아오더라고요. 드루킹이 이 정권한테 당해서 억울하다. 내일 모레 뭐 김경수 재판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더 무도한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정권에서 한 걸 가지고 보상받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이 정권에서는 없는 인간 취급당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식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실을 가리지 않는, 진실에는 좌우가 없다고 그렇게 싸워주시는 우리 김현성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아스팔트 현장, 기자회견 현장에서 뵙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차기환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빨라서 벌써 2016년 탄핵으로 들어서 한 4년이 지났네요.
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재판은 증거 실물 놓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1심에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신청을 안 한 바 아닌데 재판부가 깔아뭉개고 재판을 했죠. 그 다음에 2심에서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태블릿 내놓고 감정하자고 했습니다. 포렌식 하자고. 제일 처음에 공판 준비 기일 때부터 했는데 체부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제 와서 는 채택을 했죠. 예. 그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이제 나와서 그 당시 포렌식 할 때 대검 예규 805호를 위반했다고 하는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 포렌식 팀의 아카이빙 돼서 이미징 파일이 저장은 시켜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존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태블릿 실물 자체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톡방이 막 한 400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JTBC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별명인 선생님이 없다가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수의 포렌식 결과와 검찰의 포렌식 결과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대조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고 하니까 이제 재판부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지금 거부를 아직 제출 안 하고 제출 거부하면서 사라졌다. 여러분 그 컴퓨터 쓰시면은 하드 드라이브가 물리적으로는 하나인데 논리적으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나눕니다. 근데 지금 그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그걸 이미징을 뜰 때 그게 약간 일부 뭐 한꺼번에 논리적으로 CD로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으면 그 파티션을 나눠서 이미징을 뜨는데, 이게 지금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저장 매체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징을 뜰 때 하나의 USB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의 폴더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파티션 4개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다고 하는 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될 게 모나리자가 얼굴만 남아있고 몸통은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몸통 얼굴은 남아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사라지면 다 사라지든지 있으면 다 있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제출 거부는 지금 심각한 지금 재판 방해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트리거가 됐던 태블릿에 관해서 실물 자체를 보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실물 자체, 최소한 재판에서 실물 자체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대통령은 그 사이에 탄핵돼서 나가버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서야 아마 태블릿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언론기관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그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진 기성 질서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이 진실을 영원히 파먹고 가기에는 너무나 튀어나온 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태블릿 실물은 있으니까 태블릿 실물을 놓고 이미징을 떠서 국가수,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재판부의 제출 명령을 통해서 태블릿 자체를 또 이미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찰이 제출 거부하는 것에 관해서도 아카이빙 시스템에 저장을 해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증거 신청을 강력하게 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법조인이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젊었을 때에는 정의감에 법 수사와 재판이 그냥 정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상을 30년 지내면서 법조인으로 살아보고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켜보니 점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도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어떤 이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이 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차기한 변호사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진실투쟁이 다시 한 번